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가 7번째 시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때가 되었네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 어떻게 도움이 좀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실패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또 우리가 나중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요. 그 이야기 마음껏 하시면서 너도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 이거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건요. 누구나 처음 겪는 거거든요. 아무리 키워봐도요. 아이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지만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화가 나요. 분노하게 됩니다. 윽박지릅니다. 너무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리고는 후회해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오늘 밤 또 할 건데요. 그게 우리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하고 내 방식을 바꾸어가고 그래서 100가지의 실수 중에 99가지의 실수로 바꾸어가고 98가지로 97가지로 여전히 50가지는 잘못해도요. 절반만 하더라도 그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힘내시고요. 이렇게 한번 활동해 보시기 위해 민주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배운 것처럼 실천하기 위해 도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건요. 자녀들이 알더라고요.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엄마가 노력하는 걸 알더라고요. 엄마가 배우더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들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 아이가 있는 어머니였는데요. 맨날 싸운 거예요. 이 어머니는 헬리콥터 맘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이 교육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너네도 그렇구나. 여러분도 그렇군요. 제가 고3 때는 이랬었는데 우리 애도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던 분인데요. 어느 순간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진작 엄마 배웠어야 되는데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우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미리 배웠었으면 자녀들을 조금 더 잘 키웠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분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신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과 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수만 번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엄마가 노력한다는 거요. 아빠가 기도한다는 거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것. 그 방향성만 놓치지 않고 함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 느낀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에 도와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민주적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요, 모든 가정들은 평등한 존재를 꿈꿉니다. 민주적인 자녀의 부모님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잖아요. 액티브 페어렌팅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정은 민주주의인가요?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는 지켜지고 있나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면 뭘까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일 수 있어요. 전제형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공산주의를 살아가고 있죠.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엄마 아빠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적인 부모님의 규칙에 따라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 자녀들의 어떠한 소유도 가지지 않고 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만 움직여야 되는 것, 부모님들이 다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회주의예요. 그렇지 않나요? 민주주의는요. 이 4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두가 평등한 존재인가요? 우리 자녀들 또한 나와 함께 평등한 존재인가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혹 내가 무시할 만한 인생, 그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가정은 민주주의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전부 다 평등한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나요? 민주주의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법의 울타리 안에서 해야 돼요. 가정이 할 수 있는 것도요. 전부 다 한계 안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녀들 뭐였죠? 자유방임형 심부름꾼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것들 있잖아요. 첫 번째 그 동그라미가 아니라 줄만 있던 자유방임형의 부모님들, 심부름꾼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요, 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신이 제약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약이 너무 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제약,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제약, 그게 법이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투표하는가라는 겁니다. 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도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치국가를 살아간다, 민주주의를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국회에 일임한 것들이 있잖아요. 대통령께 일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며 부모님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있는 문제들, 안녕과 관련된 문제들, 건강에 대한 문제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 부모님이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은요, 모든 사안에 투표하며 이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의해 결정되는 일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발언권을 가지며 지도자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자, 지도자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지도자 혼자서만 할 수 있다라면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자신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 자신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발언권을 제한하면 뭐예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충분한 발언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언권을 수용하며 결정할 수 있는 지도자, 부모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는요, 허락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생각들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정을 규칙과 가치관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은 민주주의인가요? 아니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가정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요,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족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족회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참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할 시간들조차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토론을 위해서 회의를 모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마치 총회와 같은 겁니다. 자, 가족회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칭찬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칭찬해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칭찬하셔야 되죠. 격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도 부모님의 것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일방적인 칭찬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너도 칭찬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부모님의 좋은 점들을 자녀들이 끊임없이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가족 회의 때도 칭찬한다고 이야기하면요, 자녀들이 생각할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뭘 칭찬해야 될지. 이것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방법들입니다. 두 번째는 회의록에 기록해야 되는데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기억이 다 달라요. 그래서 회의록을 적어야 되는데, 회의록은 누가 적을까요? 최소한의 역할들을 분담하라고 이야기했죠. 자녀들이 하면 참 좋습니다. 회의록을 기록하면서 어떤 식으로 기록해야 되는지도 교육하시고요. 어떠한 것들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날짜, 시간,
날씨 좋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까지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어야 되는 것,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는지, 발의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우리가 회의록을 적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가족회의를 통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순서는요, 구안건과 신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구안건은 왜 나와야 되냐면, 지난번 회의 때 결정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합의된, 도출된 그 결론을 우리가 지켜왔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건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해야 되겠죠. 이 문제 해결 토론에서 나왔던 이 이야기들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요, 새로운 안건들을 제시하는 것이 자녀일 경우에, 부모님일 경우에는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겠지만 어쨌거나 자녀들일 경우에는요, 일단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수용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자기의 의견을 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셔야겠죠. 격려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가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잘했어. 너무 멋있다. 격려하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입장은 이런 것이야. 우리는 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해왔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며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 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용돈을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용돈을 주면요, 정기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주는 것도요, 참 도움이 되고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결정되었든지 간에 그 결정 이후에는요, 한턱을 내고 가족 화목활동 같이 놀아주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불에 아이를 싸가지고 끌고 간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요. 가족 화목활동,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의 게임들을 함께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한턱 내기 또는 가족 화목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의 안건들을 다루다 보면 대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고요. 부딪힐 수 있어요. 이 갈등이 계속해서 삶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아이들의 말을 묵살하고 난 다음에 상처받은 아이의 상태가 일주일간 갈 수도 있어요. 다음 가족 회의까지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한턱 내기와 가족 화목 활동입니다. 오늘 아빠가 월급 받았으니까 한턱 쏠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도요, 용돈 받았으니까 쏠 수 있잖아요. 가족회의는요,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효과적인 가족회의를 통해서 함께 가정을 만들어 가시면 자녀들이 그 드라이쿠스가 이야기하던 접촉과 수속감에 대한 이야기도, 힘에 대한 것들도, 보호와 물러서기에 대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얻게 되고 배워가며 수용해 낼 겁니다. 이 가족회의는요, 참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을 확보하고 생각을 개진할 수 있고 사회에 참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가족회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가족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꼭 타임키퍼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녀들이 해야 되겠죠. 시간을 보면서 자녀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뭐 5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10분이나 15분 이상은 집중할 수 없다고 해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이야기할지라도 어느새 딴짓을 피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요, 10분, 15분 이상 계속해서 30분,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요, 잔소리 시간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성장해도요, 30분 넘기 쉽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함께 개진하는데요, 서로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30분을 넘기게 되면 누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이요. 잔소리 시간이죠. 아이들은 싫어할 겁니다. 가족회의는요, 시간을 적절하게 진행하며 타임키퍼를 만들어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담당하게 하고 그 타임키퍼의 시간 안내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건 처리의 순서는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누가 개진하든지 간에 그 안건을 미리 적어 놓으시면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문에 적어 놓아서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정수기가 따로 있으니까 정수기에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칠판을 따로 비치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집 나갈 때 문고리에 볼 수 있게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건란을 미리 만들어서요. 가정에 비치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겠구나를 깨닫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미리 생각하게 되고 내용들이 훨씬 더 알찬 내용들로 채워지며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회의한 뒤에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출을 하거나 한턱을 쏘시거나 오락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 화목 활동을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이 가족 회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개입해 줘야 되지만 반드시 부모가 개입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족 회의와는 관계가 없어요. 금지에 돼야 되는 이 부원분들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부모님들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여가기의 기능을 통해서요, 자녀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 회로들을 진행해 나아갈 때 좋지 못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의 권위에 따라서 결정 지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기회를 주는 것도요,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지나치게 힘든 일들이 뭐냐면요, 아이가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이거 개입하셔야 돼요. 한번 떨어져 봐야지, 그래야 안 올라가지. 아니요, 이건 자연적인 결과를 하기에는 건강에 대한 혹은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입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안전요원들이 없는데 수영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전요원이 없는데 수영하는 건요, 잘못된 거예요. 개입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안전벨트 없이 차를 타려고 해요. 부모가 개입하셔야죠. 할 때까지 출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할 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요,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겨놓고 우리 부모님들 두고 가실 때가 있는데요, 안 됩니다. 이건요,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반드시 부모님이 개입해야 될 문제라고요.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거나 거수자가 있거나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녀를 남겨둔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번잡한 거리나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이건 제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재단해 놓으실 거고 이것 때문에 아이가 기가 꺾이면 어떡하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건 하셔야 될 문제라고요. 부모님이 반드시 개입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 네 가지의 기능들, 힘에 대한 것들, 접촉과 소속감에 대한 것들, 보호에 대한 것들, 물러서게 대한 것들 채워주시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는요, 언제나 긍정적인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교회에 여러 청년들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운동 코치가 되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친척이 되거나 혹은 대부가 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어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든 자녀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 1시간인데 뭐 어떻겠어? 아니요. 바로 그 1시간이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이브리엄 링컨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는 당신이 시작한 일을 이어나갈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당신이 앉았다가 떠난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이어받아 노력해 나갈 겁니다. 많은 정책들을 사람들이 결정해 놓더라도요, 그걸 지키는 건 자녀들이라고요. 당신이 즐겨 여러 가지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자녀에게 달린 겁니다. 자녀는 당신의 도시와 국가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요. 당신의 교회와 학교와 기업체를 떠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저술한 모든 책도 그들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지탄도 할 겁니다. 인류의 문명이요, 바로 우리들의 자녀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 그것을 영위하거나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홀로 남겨지는 그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키워주시는 것,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민주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더 나은 방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쓰고 승화시켜가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의 주인임을, 우리가 살아갈 터전의 주인임을 기억하시고요. 더 나은 자녀를 양육하시며 또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회의 시작해 보시고요. 시도해 보시고 훈련해 보시고 경험시켜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더욱더 훌륭하게 세상에 참정할 수 있는, 참여하는 자녀들로 성장되어 갈 겁니다. 그 시작점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 오늘도 격려하시고 또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아가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기에 언제나 우리가 핍박받고 언론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가정은 공산주의화 되어 있고 사회주의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군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리더십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자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리킬 수 있는 터전으로 우리 가정을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자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수많은 것들, 우리 가정을 통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화를 바꾸어가며 우리의 가정의 규칙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 아름다운 이 땅을 성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붙잡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눈물 흘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 건강 붙잡아 주시고 그 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영향력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값지게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건데요. 좋아요 꼭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